오늘은 제인 로버츠의 책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를 소개합니다. 영적인 존재 세스가 제인 로버츠의 몸을 빌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스북 시리즈는 전세계 여러 매체들에게서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명 대학교 교수들이 극찬을 할 만큼 영적인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럼 세스가 전하는 신비로운 영적 진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그것이 의미라는 형태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스는 이 익숙한 과정을 사랑스러운 거짓말이라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감각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극히 일부분만을 말할 뿐입니다. 눈은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귀는 들리는 것만을 진실로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너머에서 움직입니다. 감각은 마치 현실이라는 환상의 무대 감독처럼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편집하여 당신에게 일관된 현실이라는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무대 뒤편에서 끊임없이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커튼 뒤에서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감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3차원의 세계의 일부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곧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세스는 단호히 말합니다. 감각은 정직하지만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있던 대로 보여주진 않는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당신의 몸, 세포는 수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며 분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구성으로 재조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몸이 어제와 같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감각이 현실의 변화를 걸러내고 지속성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감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에고가 변화에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테이블, 의자, 책, 사람,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 모두가 전자기적 진동으로 구성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감각은 그것을 고체로 번역합니다. 확전된 것을 보여주며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이 해석한 상징일 뿐입니다. 실체는 당신의 감각 너머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감각이 허락하지 않는 진실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스는 감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각을 절대적인 도구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인식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며 전체 의식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스는 우리에게 내면의 감각을 회복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직관, 예지, 비성의 감각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세상의 시끄러운 자극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감각이 놓친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감각을 깨우는 순간 세상은 정지된 이미지에서 살아 숨쉬는 에너지의 장으로 변합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감각의 환상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겠다. 감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 심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감각을 넘어서는 인식 또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지나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가에 대한 세스의 본격적인 통찰을 담은 파트,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현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눈앞에 놓인 책상, 방 안의 공기,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까지, 그 모든 것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품은 생각 하나하나는 형태를 갖춘 실체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로 응집되어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현실은 당신 안에서 밖으로 확장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 생각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응축되고 물질화되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형상을 창조한다. 이것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 원리입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부족함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그 자유는 문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진실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예언자들이 반복해온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사념을 방출하고 그 사념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회화 속에 부치를 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어떤 이름의 현실을 그리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삶에 나타난 사건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의 의식적 선택 또는 무의식적 동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피조물에서 창조자로, 희생자에서 현실 설계자로 바뀌게 됩니다. 세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신의 작은 조각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지금 또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를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자신의 창조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잠든 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생각은 진동입니다. 감정은 연료입니다. 의지는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하나의 현실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나는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실으며 반복한다면 그 절망은 물질화되어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 이 문장을
속으로 반복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감정은, 세포는 그 말에 진동을 맞춰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의식은 토양이고 감정은 햇빛이며 당신의 믿음은 그 씨앗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물입니다. 세스는 말합니다. 생각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될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생각이 기초를 놓습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말을 했죠. 지금 너의 모습은 과거 네가 했던 생각들의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 당신의 생각을 더 사랑스럽게,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메시지는 그 창조의 씨앗을 더욱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힘, 바로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믿음. 그것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낡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틀이며 그 틀이 바로 세상을 구조화하는 도구입니다. 세스는 단언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믿음은 그 생각을 조율하는 주파수다. 믿음이란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한 끝에 의식과 무의식 속 깊은 층 위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에너지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정렬시키고 당신의 인식을 조절하며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할지를 결정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당신이 만들어내는 문제의 대부분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쌓아온 비합리적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교정하는 치료법을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친절한 사람도 당신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나에게 열려있다 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기회를 보게 되죠. 당신의 뇌는, 당신의 감각은 믿음에 맞춰 현실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여지고 있는 내면의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스는 말합니다. 의식의 흐름은 항상 유동적이다. 고정된 믿음은 그것을 잠그는 족쇄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있나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변할 수 없다. 이런 믿음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반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해보세요. 나는 이제 더 나를 사랑하고 더 큰 가능성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제 더 나를 사랑하고 더 큰 가능성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선언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하세요. 의식의 구조는 점차 새로운 진실에 적응하게 됩니다. 세스는 알려줍니다. 의식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보고 본 것을 다시 믿음으로 삼는다. 이 반복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개입해 바꾸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성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현실을 향한 문을 열며 일어납니다. 그 문 위에는 당신의 믿음이 걸려 있죠. 이제 새로운 문패를 달아보세요. 다음과 같은 문패 말이죠. 나는 삶을 신뢰한다. 나는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영혼의 지혜를 따르겠다. 이 믿음은 단지 말뿐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어가 아니라 감각과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진동하며 당신의 사고를 정렬시키고 당신의 감정을 새로운 궤도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믿음은 당신이 무엇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허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 감정,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삶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패턴들, 그것을 기록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 패턴이 발견되면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믿음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어놓은 새로운 믿음을 매일매일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적 치료 기법에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반응했으며 그 결과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그런 감정적 반응과 그런 행동들이 나의 어떤 과거 패턴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신을 완전히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권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권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현실 또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흥미롭고 유익한 세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도록 돕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